오랜만에 와보네요. 13년 만에 오네. 그 세상에. 색칠한 거 말고는 네. 똑같아요. 주차장도 하나도 똑같고. 안 변했네요. 주차장도 똑같고. 네. 예. 간판도 그대로고. 예. 아, 감회가 새롭네. 13년 만인 거 알죠? 네, 13년 만에. 아,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짜장면 맛도 그대로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가봅시다. 네, 여기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회의하던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부모님 벌써 정년퇴직하시고. 그러니까 아직도 퇴직 조합원이긴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교육공무직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시정입니다. 혹시 저 아셔요? 아, 당연하죠. 교육공무직 조합원 절반 이상은 알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너무 떨리네요. 네, 앉으세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많이 떨리네요. 네, 저 오늘 되게 기대하고 왔어요. 제가 몰랐던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역사에 대해서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아주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노동조합 하고 하니까 이런 것도 또 해보고, 네. 어디 가서 저희가 이런 걸 또 해보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주로 많은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듣고 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네. 해봅시다. 옛날 얘기라 재미없을 수 있는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그럼 2008년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008년도 10월경일 거예요. 제가 용인에 기능직 공무원 노조의 교육 요청을 받고 갔어요. 그곳에 조리실무사, 당시에는 조리원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분이 한 분 오셔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월급이 70만 원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웠는데 명절 때 명절 상여금은 고사하고 식용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좀 황당했죠. 네, 그러게요. 월급이 100만 원만 됐으면 소원이 없겠다던 선배님의 구호가 가장이 아니었네요. 학교라는 곳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엄청 황당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거 조직화 되겠는데? 라고 하는 감이 왔어요. 오, 노조의 시작이네요. 2009년도 2월 달에 오산의 한 식당에서 역사적인 첫 모임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곧바로 3월 달에 양평의 한 짜장면집에서 전해련 준비 차원의 첫 번째 사업 설명회를 양평에서 하게 돼요. 그런데 전해련이 뭐예요? 전해련 잘 모르시는 분들 요즘 계시죠? 네.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전국 최초로 경기지부 창립대회인데요. 2009년 7월에 했거든요. 근데 전국 교육기관 회계직 연합회 창립대회예요. 우리들의 임금을 학교 회계에서 임금을 준다고 해서 회계직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정체불명의 이름이 있었던 거죠. 노조로 처음에 접근하기에는 부담들이 클 것 같아서 연합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 모이기 시작한 거죠. 경기도도 짜장면 집에서 했다고 들었어요. 저희 충북도 짜장면 집에서 시작했거든요. 2009년도에. 정말 우리 때문에 전국에 있는 짜장면집들이 대박 났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2010년 10월에 전해련 충북지부 창립대회를 했는데 그날 그 회의장에 뒤에 어떤 정장이 입으신 분이 이렇게 서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청에서 왔나 보라고 가서 어디서 왔냐고 여쭤봤더니 자기가 충북 회계사 연합회 회장이라고. 회계사요? 네, 저희가 회계직 연합회다 보니까 회계사 무슨 창립대회가 있는 줄 알고 거기 오셔가지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네네네. 또 있어요. 저희 전해련 초대 본부장님이 이태희 본부장님이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기사에 이렇게 전해련 씨라고 실렸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름이. 전해련. 네. 식당 예약도 가보면 전해련 씨라고 돼 있고 이랬었어요. 네. 학교 회계직이 사회적으로 전혀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부서진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죠. 분과장님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네.
조직이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갖춰지기 시작하면서 전국에서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첫 회의를 했을까요? 사무실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땡. 아니에요. 설마 이번에도 짜장면? 딩동댕 맞습니다. 짜장면집이었습니다. 대박, 또 짜장면집? 예, 대전에 있는 태화장이라는 중국집이었어요. 이 사진이 있네요. 교통이 가장 좋은 데가 대전이잖아요. 전국에서 모임이 가장 좋은데. 그래서 대전역 가까운데 짜장면집이었고요. 드디어 우리가 전해련 연합회에서 노조로 전환을 하고 2012년 11월 9일날 첫 파업을 합니다. 저희가 119 총파업이라고 했었는데요. 호봉제 쟁취, 교육공무직 법제와 그 다음에 임단협 승리 이런 것들이 주요 구호였습니다. 우와, 첫 파업이라니. 지금도 파업이라고 하면 조합원님들이 많이 망설이시는데 첫 파업이면 정말 떨리고 긴장되셨겠어요. 뭐 말도 못했죠. 그런데 막상 저지르고 나니까 정말 그날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해낼 수 있구나. 우리가 해내는구나.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학교장 눈치 보고 맨날 절절매고 하시던 분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파업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내 생에 가장 찬란했던 날이라고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울기도 하고 정말 되게 가슴 벅찼던 하루였습니다. 네. 감동적이에요. 울컥합니다. 그때 생각하니까 또. 분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더. 우리 사용자가 누구죠? 뭐 그런 당연한 질문을. 당연히 교육감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데 당시에는 학교장 계약이었어요. 그런 판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장이 고용도 주락펴락했었고 처우도 가장 밑바닥 수준이었던 거죠. 월급을 학교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교장이 재계약 여부를 쥐고 있으니까 해마다 2월에 되면 6만 명씩 해고당했었어요. 불과 10여 년이 안 됐네요. 그것뿐만 아니죠. 사접 때는 당연한 거였고요. 교장 선생님이나 관리자들의 사적인 업무, 뭐 한약을 다려준다거나 김장 때는 가서 김장을 해준다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학교 안에서 일어났었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네요. 그런데 이제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2012년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2012년부터 경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각 지역들에서 직고용 조례가 제정되고 직고용으로 되면서 원래는 학교장이 사용자라고 하는 법원의 판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대법원에서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 사용자라고 하는 판례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장 재량이란 말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군요. 예. 그래서 이제 고용도 안정화됐고 단체 교섭도 하게 됐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공무직 선생님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이 교육감 직접 고용의 계기가 교육공무직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주 안타까운 얘기인데 저희 교육공무직이 밥값도 못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아니, 어디 가서 일을 하든 밥은 챙겨주는데 기본적인 복지도 챙겨주지 못하는 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저희가 2014년, 15년에 밥그릇 투쟁이라는 걸 했었어요. 밥값 쟁취를 위해서 줄줄이 이게 밥그릇을 다 엮어가지고 서울 대로를 활보하면서 밥값을 달라고 투쟁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정말 짠하네요. 네. 저희가 그 이후에 이 투쟁 이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정액급식비 8만 원을 쟁취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선배님 최고! 학교에서 세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전해련의 전시로 불리던 이태입니다. 15년을 여러분과 함께 투쟁하며 조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15년이 지난 지금에서 여러분과 함께 느끼던 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가슴에 상처 하나씩 담고 있던 가족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모두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병 들고 암덩어리를 키워나가면서 우리 손으로 지은 밥을 아이들이 먹을 때 가장 행복해하던 우직하지만 아름다운 우리 동지들입니다. 가족 중에 가장 아픈 사람들, 가장 아픈 곳부터 먼저 연대하고 함께 싸우던 정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 동지들이 이후에도 그렇게 또 15년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그야말로 개고생의 시대가 열려요. 조합원들의 막 투쟁 열기는 올라오고 또 정부하고 한판 맞짱 뜨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됐거든요. 예전 사진 보니까 선배님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단식도 많이 하셨던데. 예, 단식도 많이 했죠.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2017년도예요. 첫 집단 교섭을 할 때거든요. 이때 남들은 다 가져가고 놀러 갈 때 이게 추석 때예요. 서울교육청 앞에서 단식 농성장의 모습입니다. 아휴, 더 힘들고 서러웠겠어요. 이런 힘든 투쟁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 지금 받는 근속수당 받으시죠? 네. 근속수당 3만 원 시대가 열려요. 지금의 근속수당이 그냥 생긴 게 아니네요. 그렇죠. 처음 단식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저희가 겁도 났고 너무나 분노스럽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죠. 처음에 단식을 결의하고 저희가 올라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명절 휴가비나 근속수당이나 너무나 뒷골이만큼 나오다 보니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전국의 지부장님들이 똘똘 뭉쳐서 단식에 돌입을 했죠. 그 단식에 돌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단식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금 같은 거를 그 와중에도 배가 고프니까 소금을 놓고도 그 큰 거를 먹기 위해서 골랐던 이런 기억들이 있어요. 어떤 조합원 동지는 단식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시면서 노동조합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건강 해치지 말고 우리 같이 잘 함께 해보자고 이러시면서 힘내시라고 하시는 응원의 전화도 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았죠. 네. 2019년에는 정말 역대급으로 모인 서울 광화문 투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노조 가입한 해인 것 같아요. 2019년이요? 네, 그때 제가 자격 끈아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였는데 이 광화문 투쟁에 아이들 둘을 데리고 그것도 관광버스를 타고 그리고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그때 투쟁은 우리만 싸운 해가 아니었고 전국에 있는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들이 다 함께 일어난 투쟁이었습니다. 파업도 하루가 아니라 3일을 이어서 총파업을 했었고요. 우리만이 아니라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를 새삼 느낀 또 파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공공기관에서 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좋은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지난 15년의 교육공무직 역사 속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들의 염원이었던 교육공무직 법안이 발의되었다가 철회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왜 철회되었나요? 당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심지어 국힘계 의원도 발의에 참가해서 어느 때보다 기대가 높았거든요. 그런데 당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과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엄청났어요. 이 기사 한번 보셔요. 물론 반대한 사람들의 오해도 있었는데 청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박탈감이 얼마나 큰지 우리 시대의 정말 큰 문제들에 대한 사회 여론을 크게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자기 반성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실패를 겪으면서 우리가 투쟁하거나 입법 제안을 할 때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만들기가 어려운 거네요.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우리만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이제 송경수 분과장님을 비롯한 후배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이 교육공무직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공무직의 요구만을 갖고 싸워가지고는 저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사회적인 공감대를 갖는 문제를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면서 사회적인 여론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법제화는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학교를 바로 세워 세상을 바꾸자. 우리 교육공무직 본부가 없었다면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널리 알려질 수 없었을 겁니다. 대통령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화문으로, 청와대로, 교육부로 함께 모여주신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나만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힘,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2020년 시작은 그야말로 대혼란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기억하시죠? 코로나? 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리고 생소한 그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사회도 다 혼란스러웠지만 저희 정말 학교도 아사리판이었습니다. 학교가 휴업이 되면서 우리한테 출근하지 말라고 했었죠. 네, 그게 바로 문제였죠. 방중 비근무자라고 하면서 방학 중이니까, 방학이 연장이니까 출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월급도 없죠. 그래서 저희가 생계대책 마련하고 공무차별 철폐하라고 외치면서 출근투쟁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렇게 학교마다 코로나로 출입통제 표지판이 붙어 있는 학교에 출근을 해서 관리자 면담도 요청하고 끈질기게 투쟁해서 방학의 연장이 아니라 신학기의 시작의 연기일 뿐이다라고 관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투쟁이 또 제 입에서 시작된 투쟁이기도 했는데 정말 우리 조합원 분들이 지침에 맞춰서 끈질기게 투쟁하셔가지고 끝내는 저희가 이겨서 출근 투쟁을 마무리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정말 어느 것 하나 투쟁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시기에 교육공무직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부각되었잖아요. 시민의 일상생활을 책임지는 곳이 학교구나. 밥은 먹어야 되고 아이들은 돌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때 우리가 아니었으면 학교가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그 와중에 갑자기 돌봄 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할 수 있는 법이 발의되어서 결국 파업까지 갔잖아요. 여기 사진이 있네요. 학교 공공성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돌봄 파업을 하게 됐던 것이죠.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이 담당하는 교육복지와 학교의 공공성의 가치를 좀 더 잘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흉이라는 또 꼬부랑말이 우리 조리원 종사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노동자들을 너무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급식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흉 때문에 지금 현재 52명의 폐암 확진자 그리고 94명의 산재 피해자가 발생했고요.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전국 교육본부지가 가장 앞장서서 현장 투쟁 및 그리고 국회를 움직이는 이렇게 이 추운 날 오체 투지 등을 하면서 현안 대책을 끌어내기 위한 투쟁들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급식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안 모든 노동자들이 또 안전해야 된다는 기조로 저희가 현업 확대 투쟁도 지금 줄기차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 조리흉 이런 생소한 것들하고 싸우느라고 정말 이 3년이란 시간이 굉장히 길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교육공무직 위상 강화, 교육복지 확대, 우리가 길이 되자. 이제 학교는 우리 교육공무직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학교 구석구석에서 고생하는 우리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있기에 우리 학교와 사회는 위기에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학교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노동자도 교육공무직도 비정규직도 장애인도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동조합이 됩시다. 정말 그 어느 하나 쉽게 이루어진 게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노동조합으로 더 큰 힘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조에 늦게 가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더 빨리 가입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노동조합이 개개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뭔가 좀 변화를 위해서 더 앞장서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존재 화이팅! 우리 존재 화이팅! 화이팅! 누가 우리를 멈추랴? 내 생에 가장 찬란한 날. 더욱더 찬란하고 행복한 미래. 바로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뭉쳐서 함께 바꾸고 함께 만들어갑시다. 이제